자, 우선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배웠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뭐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60분법 나중에 극한 계산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다 보면 계산이 끔찍해진대. 그래서 수학자들이 야, 이걸로는 내가 미분 적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좀 미분 적분했을 때 지저분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각을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자 해서 길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냐 하면 부채꼴이 있을 때, 부채꼴 기준이에요. 부채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지름 길이와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예를 들면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호의 길이도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호가 길어지면 이 각도 커진다 해서 이 길이가 변하니까 얘랑 같이 변하니까 내가 얘 길이를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겠네 해서 세타 벌어진 정도를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이 길이의 비율로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담이면 우리가 보통 생략을 하고 굳이 단위를 붙이고 싶다면 라디안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그냥 다 생략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10m를 5초 동안 이동했어요 하면은 얘 속도를 우리가 약분하면 2 한 다음에 미터 나누기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길이야. 센티미터로 치면 약분이 돼서 단위를 그냥 생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단위를 말하지 않아. 그냥 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각의 크기만 표현을 하는 거지. 굳이 만약에 너네가 나타내고 싶다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 RA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들, 주요 각들이야.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30도 또는 45도 간격으로 쭉쭉쭉 우리가 나타냈을 때 얘네가 특별한 각인 것도 알아야 하고 얘네들을 호도법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 순서대로 쭉쭉 내가 부를게요. 이것도 모르면 이따 테스트를 볼게. 가온이부터 쭉쭉쭉 나 눈 마주치면 대답하세요. 0 6분의 파이 스나 4분의 파이 틀려도 돼. 그냥 이따가 테스트 보면 되죠. 3분의 파이 맞아요. 2분의 파이 몰라도 돼. 모르겠어요? 6분의 모르겠어요. 그냥 패스. 서영 4분의 3파이 우와 호진 모르겠어요. 얘는 3분의 2파이 야 좀 충격적인. 여기서 털릴 줄은 몰랐어. 여기서 오케이 이따가 테스트를 다 볼게요. 네. 민규 135도 모르겠어? 가온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스나 파이 과연? 모르겠지. 당황스럽지. 210도 써볼 수 없죠. 뭘까요? 6분의 7파이 네 맞아. 그치? 모르겠어요. 3명 4분의 5파이 이게 180도에 45도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호진 240도 안 됐어. 사용 3분의 4파이 예? 270도 계산하고 있구나. 90도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몇 개? 3개. 그래서 2분의 3파이. 민규 6분의 파이는 30도이지. 300도. 얘는 60도가 몇 배? 5배 한 거니까 60도가 3분의 파이였잖아요. 3분의 5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돼. 얘를 기준으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315도 하면 이거 360도에서 45도를 뺀 거야. 360도는 이 두 배, 양변 2 곱하면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얘 2파이니까 거기서 4분의 파이 빼니까 4분의 7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고 얘는 2파이에서 30도 6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6분의 11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따 테스트 볼게요. 이거 이따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얘들아 이게 너네가
생각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좋아. 근데 생각해서 구한다는 거는 구구단을 너는 곱셈 막 하고 있는데 37에 21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에서 털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얘 나누고 곱하고 해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구구단처럼 바로 나와야 돼. 다 이 정도는 다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따가 얘는 테스트를 보면 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을 호드법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모양이 조금 달라졌어요. 호의 길이 n은 r세타 이렇게 됐어요. 왜요? 왜? 가온아, 왜 r세타로 구할 수 있을까? 네? 왜 r세타일까? 정확해요. 우리가 세타의 정의가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정하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r을 그냥 이항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n은 r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부채꼴 넓이 같은 경우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원래 초등학교 때는 360도분의 중심각 몇 도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원리는 똑같아. 한 바퀴 하면 360도 대신에 우리가 호도법으로는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2파이 분의 중심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 약분할 수 있죠?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고요. 그때 r제곱 세타 r 세타로 나타날 수 있잖아. r 세타가 뭐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2분의 1 rl로도 나타낼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부채꼴의 둘레는 이렇게 부채꼴을 나타냈을 때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한다면 실수하지 말라고 한번 내가 써놓은 거야.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부채꼴의 둘레는 여기에다가 누구 두 개를 더해줘야 돼? 반지름 두 개, r 두 개를 꼭 더해야 된다. 이거 실수 안 하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 B, 우리가 삼각 B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었죠. 그래서 삼각 B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에 대하여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에 대하여야.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삼각 B로 우리가 중3 때 배울 때는 예각일 때밖에 못 구했어요. 사인 0? 몰라요. 사인 90? 몰라요. 사인 120? 몰라요. 정의가 안 돼요. 예각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자, 그때 우리가 세변의 길이 B를 이용을 하는 거였죠. 예를 들면 여기를 R, A, B로 둔다면 뒷변의 길이 밑변 높이를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러면 네, 사인은 뭐분의 뭐? 얘기해주세요. 다 같이. R분의 B 이렇게 정의했죠.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했어요? R분의 A로 정의했죠. B변분의 B변 이렇게. 탄젠트는 뭐분의 뭐? A분의 B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우리가 수어 1에서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했지만 미적분에서는 이거 못하면 큰일 나요. 미적분에서는 상악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이제 도형문주로 다루게 되는데, 그때 이거를 못하면 아예 그 문제 시작부터 못하니까 이거 잘할 수 있어야 돼.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길이를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자마자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유도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한 번씩 물어볼까? 지연아, 밑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모르면 바로 패스해서 딴 사람 넘길게요. 해변, 밑변. 코사인 스타분 A? 네, 아니에요. 코사인? 늦었어! 서영? 네, A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선생님, 높이는? A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민규야, 밑변이 A래. 높이는 뭐로 나타낼 수 있을까? 모르면 바로 패스하세요. A 탄젠트 세타. 이현아, 빗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빗변은 뭐라고 하지? 참고로 방금 얘랑 얘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었어. 얘부터가 중학교 때 안 했던 내용이에요. 뭘까? 모르겠어요? 얘는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궁금해요? 얘는 L로 보세요. 그런다면 이 L과 A를 모두 사용하는 삼각 B가 셋 중에 B변이랑 밑변 둘 다 쓰는 게 누구예요? 코사인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하고 식 작성하면 돼요. 뭐분의 뭐다라고 말할 수 있죠? L분의 A.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를 구하고 싶었어? L. 그럼 L은 하고 식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L은 하면 뭐분의 뭐다? 세타분의 이렇게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해서 너네가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미적분에서는 그냥 구구단처럼 알고 있고, 보자면 쓱싹하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A 코사인 세타고요. A 사인 세타니까 이 세변의 길이 B가 1대 C 대 S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얘랑 얘가 1대 C야. 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하려면 얘를 알면 C를 곱하면 얘가 되겠지. 얘를 알면 C를 뭐 하면 얘가 될까요? 나누면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자 마찬가지로 A 탄젠트였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1대 T의 비율인 거야. 그럼 여기가 A야 1대 T야. 그럼 여기는 뭐분의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분의 A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친구는 그러면 여기가 1대 S였죠? 여기는 1대 S니까 S를 뭐 해버리면 나누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뭐분의 뭐라고 쓰면 돼요? 세타분의 A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모르겠다 까먹었다 그럼 L로 놓고 얘랑 얘 사인이네 해서 사인 세타는 L분의 A 하고 정리해서 L은 하고 정리해서 U에서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한 변을 할 때 나머지 길이를 각으로 표현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해. 미적분에서는. 이게 지금 수원 개념 프린트거든. 거기서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 인 거지만 미적분은 못하면 큰일 난다 인 거예요. 꼭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이따가 테스트 보면 오늘은 얘네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너네가 좀 헷갈려하는 건 다음 테스트 보자. 그러면 이거 오늘 다 마스터하고 미적분 끝날 때까지 안 까먹을 수 있겠죠? 우리 목표는 개념을 복습하는 거니까 잘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삼각 B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던 거야. 그러면 예각이 아니라 180도, 뭐 300도 이런 거에 사인 값은 못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0도 못 구하는 거야. 근데 구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좀 확장을 해볼까 해서 예각이 아니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이의 비율로 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삼각 함수라고 부르고요. 삼각 함수는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중심이 원점인 원, 반지름이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때 이 원의 중심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에 대하여 이 원 위에 점을 P라고 둘게요. X, Y 이렇게 놨을 때 반지름 R 이렇게 되고요. 손에 발 내려보면 얘는 지금 이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예각이죠. 예각일 때 밑변이 X, 높이가 Y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 세 변의 길이 이용하면 삼각비랑 똑같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 깨져버려요. 깨져버려.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그래서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좌표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일사분면일 때 삼각함수 값이랑 삼각비랑 똑같도록 정의를 해주려면 따라하세요. 사인은 반지름분의 y 좌표 이렇게 정의하면 삼각비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 예각일 때.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은 거죠. 확장을 시킬 때. 왜냐면 삼각비일 때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삼각함수에서 갑자기 아니 사인 30도는 5예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도 똑같이 예각일 때 똑같이 나오게 만들려고 저렇게 일부러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뒷변분의 높이 이렇게 한 건 삼각비에서의 정의야. 삼각함수에서의 사인은 따라하세요. 반지름분의 y 좌표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의야. 자, 그래서 사인의 정의 반지름분의 y 좌표. 그럼 내가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라고 표현을 해줄까 너희한테? 뭐분의 뭐라고 말을 읽을까 내가 그래? 반지름분의 그렇지 x 말고 x 좌표라고 정확히 얘기해주면 좋겠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좋겠거든. 탄젠트도 그럼 밑변분의 높이가 아니야? 삼각 B가 아니라 삼각 함수에서는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한다? 분의 y 좌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아마 그러면 이 y 좌표라면 원 위에 있는 점이었죠 P가? 이 y 좌표 원위점의 y 좌표였죠? 원위점의 y 좌표를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y 좌표는 뭐라 쓸 수 있니? 이항시킨 거예요. R 사인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원 위점의 y 좌표는 반지름에다 그 사인 세타를 곱하면 y 좌표가 나오더라 하는 거야. 자 그럼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x 좌표는 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 코사인이 돼서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그 원위점의 좌표 x, y였는데 그걸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가 되고요. p하고 그럼 몇 콤마 몇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x, y 대신에 r 코사인 스타 콤마 r 사인 스타 따라하세요. 원위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걸 왜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줘요. x, y는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는데요. 일단 x는요 3 코사인 세타고요. y는요 3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집합 G라고 불러요. 이런 집합을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줄 수도 있고 방정식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집합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프는 원래 집합이에요. 순서 쌓는 원소랑 집합.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 G가 의미하는 게 어떤 동의분할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각을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냈네? 원위점이 일단 의심이 돼야 돼. 타원 위의 점은 아마 대학교 내용인 거고 고등학교 때는 안 했던 것 같아. 원위점까지는 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3의 의미는 저걸 떠올리면 3이 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반지름 역할이었던 거야. 그럼 얘는 중심이 어디고? 원점. 반지름이 몇인? 3인 원이니까 그럼 G 땡땡하고 도형의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할 수 있으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몇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도 나와.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거는 x좌표가 이 원의 x좌표들이었는데 오른쪽으로 x좌표가 다 몇씩 커졌어? 2씩. 그러니까 이거 원 평행이동했을 때 원이 되는 거야. 이제는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 위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경험으로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기본 공식들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웬만하면 너네 정도면 이거 다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 t는 c분의 s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방부등식을 할 때 함수를 최대한 통일을 시켜야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섞여있으면 다 통일을 최대한 개수를 줄여야 돼요. 그때 탄젠트는 내가 사인, 코사인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 의미가 돼요. 또는 SC, 사인, 코사인을 탄젠트로 하나로 줄여버릴 수 있다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니까 꼭 알아야 하고요. S제곱 플러스 C제곱 1이다 이렇게 증명은 안 할게. 얘도 꼭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증명하면 피타고라스 총 있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S제곱 플러스 C제곱 1은 X제곱 플러스 C제곱은 1 말이 보인다. 이거는 이제 S제곱을 C제곱으로 C제곱을 S제곱으로 바꿀 때 쓰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인 코사인의 합을 곱으로, 곱을 합으로, 또는 차를 곱으로, 곱을 차로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을 변형해야 될 때 너네가 나 곱을 알아야 되는데 합을 줬어? 그럼 바로 제곱해가지고 이 공식을 떠올려요. 약간 그 느낌? 우리가 근과 계절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나왔는데 이건 안 돼. 하루 두 근의 차를 물어봐. 나 차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 곱셈 공식이어서 내가 이거 제곱한 식에서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나 곱을 알고 있는데 합을 구하라고? 1 더하면 2배하고 1 더하면 그게 S 플러스 C 제곱이구나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도구로서 너네가 미적분에서는 이런 식 변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SC가 주어졌을 때가 좀 이 처리하는 게 좀 까다롭거든. SC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고 SC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이 증명 같은 경우는 얘는 안 해도 되죠? 완전 제곱식 그냥 풀면 이렇게 S제곱 플러스 C제곱 1이니까 이게 S제곱 플러스 C제곱인 거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t는 c분의 s를 쓴 거야. 자, 이건 뭐분의 뭐라고 쓸 수 있고 c분의 s. 이건 뭐분의 뭐? 역수니까 s분의 c죠. 통분하면 뭐분의 sc분의 분자는 뭐만 남아요? s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몇이 돼요? 증명은 간단해요. 근데 이걸 문제 활용하는 게 떠올려서 활용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그걸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원위점 좌표가 주어졌다. 세타는 참고로 이제 x축의 양의 방향과 식의 반대 방향을 이루는 각, 그게 어떤 각의 크기인 거야. 자,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요. 사인 세타 구해라 그러면 반지름부터 구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반지름은 뭐 x축의 손에 발 내려서 툭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x좌표 마사니까 가로가 4, y좌표 마삼이니까 높이가 3 이렇게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의 길이인 반지름 몇이다? 5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정의에 의해서 뭐분의 뭐로 정의해줘?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뭐분의 뭐?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정의를 좀 잘 표현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5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고요. 탄젠트도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뭐분의 뭐라고 쓰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그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값인 거죠. 정의를 최대한 잘 나타내는 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좌표를 쓰다 보니까 삼각 B랑은 다르게 음수가 나올 때도 있었죠. 예를 들면 1, 4분면이면 반지름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라서 셋 다 양수로 나와서 우리가 올 이렇게 써놨었죠. 여기는 무슨 좌표가 음수로 바뀌어버려서 X좌표, Y좌표랑 반지름은 양수인데 X좌표가 음수라서 얘는 그대로야. 얘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 전체 부호가 뒤집혀요. 얘의 부호가 뒤집히니까 이 전체 부호가 뒤집혀요. 누구만 양수인 게 유지가 되고 사인, 그래서 올, 사인 이렇게 쓰는 거였죠. 자, 여기는 둘 다 음수죠.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 부호가 바뀌어서 사인 음수, 얘 부호가 바뀌어서 코사인 음수, 둘 다 바뀌어서 탄젠트는 그대로의 양수를 유지해서 탄젠트만 양수다를 썼고요. 여기는 Y좌표만 음수여서 코사인만 양수다, 나머지는 음수다가 돼서 올사탄코에서 이 사분면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사인이 0보다 크다. 0보다 큰데 어쩌라고가 아니라 이거는 사인이 양수다. 몇 사분면 또는 몇 사분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사분면 또는 2사분면, 그러니까 제1사분면 또는 제2사분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다 추가로 탄젠트를 음수였어요 이러면 따라서 사인만 양수, 사인만 양수가 된 사분면 제 몇 사분면? 제2사분면이니까 제2사분면이었구나가 되는 거고, 아니 이렇게 줄 때도 있거든. SC가 음수예요 이렇게 주면은 둘이 곱해서 음수다. 둘이 뭐가 반대나? 부호가 반대나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올까요? 2개가 나와요. 왜냐면 얘가 뭐일 수도 있고 플러스, 그럼 그때 얘는 뭐여야 돼? 이런 케이스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S가 뭐고 마이너스 C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제 몇 사분면인 거고? 제 2사분면. 이렇게 되면 코사인만 양수네. 이 케이스는 제 몇 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함수의 부호를 알려줬다? 각의 범위를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여기까지가 좀 메인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 매번 좌표가 하기 불편하니까 빠르게 슥싹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따라하세요. 삼각함수 중 하나를 알면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그래서 하면 돼요. 왜냐면 좌표 매번 해서 원 그리고 좌표 평면에 원 그리고 반지름 구하고 막 알분의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 정석대로 하면은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인의 정의가 뭐분의 뭐로 정해져. 사인의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반지름이 음수일 수는 없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5분의 3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이 몇이고? 5. Y좌표가 몇인? 3. 몇 사분면? 제4사분면. 반지름 3? 이만큼이 지금 세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 X좌표는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되겠죠? 직각삼각형 만들 거면 X축에다가 손의 발을 내리는 게 편해요. 이게 좀 일반적이야. 그러면 높이가 몇이고요? 3. 뒷변 몇이에요? 5. 밑변 몇이에요? 4. 그럼 X좌표는 몇이었구나? 4. 그럼 여기 좌표는 4,3 이렇게 되니까, 그럼 반지름 말고 좌표하니까 코사인 탄젠트 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하면은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뭐분의 뭐?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게 이게 정석인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저 빨간색으로 했던 삼각형만 4사분면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저것만 그냥 상상하면서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4사분면이니까 올사탄코에서 요것만 딱 써주시고요. 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높이랑 삼각 B를 여기서 쓰는 거야. 그럼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3에서 5분의 3 이렇게 써주고요. 피타고라스 정의 여기서 4 했을 때 여기 삼각 B로 절대값을 구하고 올사탄코로 부호를 정해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하면은 올사탄코, 코사인만 양수라고 써놨죠? 그럼 부호는 뭐가 되고? 플러스 이렇게 되고 삼각 B로 코사인을 구하는 거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하자를 했었던 거야. 자, 탄젠트도 그러면 부호부터 결정을 해봅시다. 오이사탄 코죠? 탄젠트는 부호가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그리고 삼각 B로 탄젠트 결과 몇 분의면? 이렇게. 결과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삼각함수 중 하나를 알면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네, 4분면에 맞게 이렇게 그리세요. 만약에 2,4분면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 이쪽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2,4분면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하면 돼요. 1,4분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 원점, 반직선, 이 X축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면 좀 빠르니까 부호는 오이사탄코로 절대값은 삼각 B로 편하다. 까지가 우리가 수원의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어. 자, 삼각함수 정의 다음 이제 그래프 앞부분을 조금 하고 쉴게요. 테스트 바이브 좀 써놔야겠네. 봐야 되게 포도법. 다음 그래프 바이브. 자, 그래프는 우리가 주기함수의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주기함수란 뭔가 반복되는 함수죠? 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수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어떤 항등식이 성립하면 우리가 주기함수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떤 항등식이냐? f하고 x자리에 x 플러스 p를 대입했는데 원래 fx랑 항상 똑같대. 이런 함수를 우리가 주기가 p 주기함수다라고 말을 해요. 조금 애매하긴 해, 이 표현이. 자, 왜냐면은 이 P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예시를 내가 들어놨는데 주기가 1인 주기함수를 내가 표현을 했어. 볼록 이렇게 주기가 1이죠? 그림인데 1인 걸 표현하고 싶었어. 자, 그랬을 때 얘는요, 따라하세요. 1마다 반복. 1마다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두 개씩 묶어서 보면 몇 마다도 반복된다고 볼 수 있어? 2마다도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세 조각씩 묶어서 보면 몇 마다 반복? 3마다 반복이니까 이게 주기의 정수배로 그냥 묶어서 보면은 항상 성립한 항등식이 여러 개가 나와. fx 플러스 색깔이 반전이 돼서 이게 fx 플러스 1은 fx라고 쓸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2를 써. 다 성립하는 땡땡땡 다 성립해. 무수히 많이 성립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주기라고 불러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가장 작은 양수, 최소의 양수를 주기라고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1은 되지. 2분의 1마다 반복되는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최소 몇이다? 1이다. 그래서 그 1을 뭐로 부르기로 한 거예요? 주기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주기함수인 건 맞지만 따라하세요. P의 주기성. 그러니까 P마다 반복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기가 P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신에서 함정팔 때 내는 거지 뭐 수능이나 논술에서 그걸 함정을 파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통 주기가 P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 그래도 일단 알고는 있어야지. 세면 안경 어떻게 써? 렌즈 꼈어? 안경 없어? 왜? 까먹었어? 잘 보여? 이런 자, 사인 x 그래프 프린트 다 읽어봤냐? 안 읽어본 사람? 왜? 안 받았어? 너 늦게 왔나? 그랬구나. 기억나니 그랬다? 전달 좀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한 번 읽어는 봤나요? 그럼 이제 그래프 표정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큰일 있어? 너네 테스트 볼 거예요. 우리가 엄청 막 복잡하게는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아까 말했죠. 적당히 실수배, 적당히 평행이도, 절대값 정도면 충분해요. 미적분 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안 해. 막 옛날에 수원 때는 막 매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 사인 3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에 여기 절대값 이렇게 씌운다면 막 이렇게 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어. 낸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낼 거야. 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 이렇게, 아니 사인 코사인 하나 내고 탄젠트 하나 낼게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크게 차이가 없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삼각함수 사인은요, 네,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지는 지금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어떻게 자세하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면 오늘 아빠네들 영상을 보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거든. 우리는 굳이 이걸 설명을 내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사인 그래프는 너네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중심축을 기준으로 최대 높이, 최소 높이까지 차이를 진동폭, 저를 진폭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얘는 점대칭, 선대칭이 되는 그 점선이 되게 많아. 그래서 중심축과의 교점마다 점대칭이라서 따라하세요. 점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 줄여서 대칭점이라고 부르죠. 대칭점 되게 많고요. 선대칭이 기준이 되는 선, 줄여서 대칭선이라고 부르죠. 대칭선도 엄청 많아요. 최대 최소 일때마다 이게 좀 선대칭, 선대칭 다 그래프가 지금 대칭 관계인 거예요. 똑같은 관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기억이 안 났다면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역, 치역, 대칭성, 주기, 진폭 이런 것들은 그냥 정역, 치역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정역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래프 위에 X좌표들, 위에 점들 X좌표들을 다 원소로 하는 집합, 그게 정역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렸다? 이미 정역 알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다 그릴 거잖아. 그러면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치역, 너네 뿔만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위에 점들의 Y좌표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그게 치역이니까 그래프 그렸다? 치역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대칭성은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했죠. 주기는 2파이인 건 알고 있어야 돼. 주기 2파이. 주기는 2파이고 2파이는 한 바퀴 돌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기가 2파이가 되고 진폭은 1이다.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축에서 출발해서 축 최대, 축 최소, 축으로 끝나는 게 기본 한 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적당히 실수배를 하고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A, B, C, D 4개가 나왔죠? 네, 괜찮아요. 정역 똑같고요. 치역은 그냥 그래프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 일단 X의 개수가 A 사인하고 만약에 B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X 개수가 1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묶어내고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A 사인 B하고 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 묶어내고 시작을 하세요. 여기 내가 묶어놨지? 안 묶어졌으면 묶어내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낯선 삼각 함수를 만나면 따라하세요. 주기 판단. 이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기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그냥 따라하세요. 절대값 X 개수분의 원래 주기. 이렇게 돼서 이 공식이 나왔던 거. 정확히는 절대값 원래 주기보다는 따라하세요. 아, 절대값 X 개수보다는 따라서 X 개수의 절대값. 부호 떼고 쓰세요가 절대값 B인 거야. 절대값 계산해라가 아니라 그냥 부호 떼버리고 남은 부분만 쓰세요라는 뜻인 거야.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고요. 진동폭은 이 길이라서 양수로 놔야 돼. 우리만이 마이너스 사인 X 하면 뒤집히잖아. 그렇다고 진동폭을 마이너스 1 하면 안 돼요. 절대값만 딱 써줘야 돼요. 절대값 A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뭐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원래 한 주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중심 쭉 있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0일 테고요. 여기가 2파이일 때인 거야. 한 주기. 끝. 근데 얘는 지금 내가 BX 마스티가 됐기 때문에 주기가 B분의 절대값 B분의 이렇게 변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때 얘 최대 최소를 보면 원래는 최대가 1이었고요. 원래는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앞에다 내가 몇 배 해버렸어요? A배 해버렸죠? 그리고 여기 최대가 1이 아니라 이제 몇이 되는 거야? A라고 할 줄 알았어. A가 음수였으면 안 되죠? 절대값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절대값에 이렇게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C만큼이니까 여기 풀C, 풀C 이렇게 되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D만큼이니까 풀D, 풀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역 하면 그냥 실수전체집합 이렇게 되고 치역 하면은 Y좌표 가장 짧은 게 이 친구죠? 이 친구 이상, 이 친구 이하를 그냥 이하의 모든 실수로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써주면 돼요. 저게 저 의미예요.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이 외워놔야 되겠죠 얘는.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된다 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삼각함수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건데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정확히 답만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하나만 이따 내가 테스트 하기 전에 그때 내가 예시를 너네가 불러준 숫자에 맞춰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보여는 줄게요. 그거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사인 차례인데요. 코사인은 사인이랑 모양 거의 똑같았던 거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한 칸만, 그 네 조각, 네 칸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칸만 딱 옮기면 그냥 바로 사인이랑 겹쳐지는 애였어.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요. 코사인의 정의가 사인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 코사인이 처음 정의될 때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사인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의 사인 값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한글로 표현을 한 거야. 이거의 사인 값이라고 쓴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얘 x랑 더하면 2분의 파이 90도가 되죠? 그러면 이 각은 누구의 무슨 각이라고 해나 불러지 기억나? x의 맞아요. 이건 x의 여각이랑 똑같은 의미야. 여각의 사인 값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x의 여각의 사인 값은 영어에서 여각이 컴플레멘터리라고 번역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의 여각의 사인 값, 그래서 컴플레멘터리 사인 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인 세 글자니까 얘도 줄여서 코사인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 해서 코사인 x, 이게 코사인 x 정의야. 코사인의 정의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어떤 그래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지울게요. 내가 그냥 봤으면 되고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이 기함수인 거 증명을 하야 돼. 그것도 해줄까? 시간이 좀 남긴 하네. 그것부터 한번 해볼까? 야, 사인이 기함수잖아요. 우리가 n파이, 0 점대칭이라고 했었거든? 그 중에 0, 0 점대칭인 것만 증명을 한번 해볼게. 0, 0 점대칭 함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기함수. 맞아요. 한글로는 기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다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항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치? 기함수다라는 걸 항등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맞아요. 근데 이러면 좀 더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처음과 반대. 처음과 부가 반대다. 이렇게 쓰는 거에 나는 좀 선호해요. 왜냐면 미적분에서는 이상한 막 얘가 나왔어? 그러면 주기성을 띄는가? 대칭성을 띄는가 막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그때 x에 마이너스 x 넣고 식을 변형해봐야 돼. 해봐야 돼요. 대칭성인지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해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겠고요. 사인도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sin x가 y는 sin x가 0,0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얘랑 동치인 표현을 내가 증명을 해도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sin x가 기함수다. 그러면 x에 뭐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x를 넣었으면 sin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얘가 누구랑 부호가 반대다? sin x랑 부호가 이거 증명하면 이거 증명으로 똑같은 거야. 필충분이니까. 얘 증명하면 얘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이걸 증명을 할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사인의 정의를 생각해보면은 사인의 정의는 예를 들면 이렇게 P하고 여기를 뭐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X랑 마이너스 X는 각의 방향을 정확히 알면 돼. 각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플러스 X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X만큼 동경이 벌어졌다. 이런 느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x라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x만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여기가 이제 p' 이렇게 원과의 교점 p'을 볼게요. 우리 사각함수의 정의는 좌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좌표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 얘네들이 좀 대칭 관계인 건 알겠어? 합동이잖아요. 여기 직각삼각형 두 개면 합동이잖아요. 그럼 x좌표가 어떨까요? 같아요. y좌표 어떨까요? 구하네. 그런 다음에 반지름을 r로 두고요. 그럼 여기서 구해보면 돼. 그럼 이 p에 의해서 얘 sin x가 나와요. sin x는 뭐는 뭐다라고 말하면 되겠니? r분의 무슨 좌표? y좌표 b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sin 마이너스 x를 여기서 구할 수 있어.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불러주세요. r분의 마이너스 b에서 얘랑 뭐가 반대인 거 확인? 확인했죠? 증명 끝. 그럼 얘 증명됐으니까 점대칭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n파이, 0에서 다 점대칭이다를 증명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게요.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고 각변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점대칭인 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냥 사인은 각의 마이너스인 거 그냥 밖으로 빼내버려도 돼. 묶어서 빼내도 돼.
로도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걸 그냥 바로 쓸게요. 아까 저거 뭐야? 코사인이랑 평행 대칭하면 겹쳐진다 증명할 때 코사인 x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건 정의라 그랬지. 코사인은 정의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그냥 묶어내도 돼. 마이너스 한 다음에 사인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를 뭐 한 다음에 평행이동 얼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뭐 했다? 뒤집으면 완벽히 겹쳐진다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거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 사인을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걸 뒤집어라 라고 했으니까 뒤집어 보면 잠시만. 이쪽도 그려줄게. 네,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됐겠죠. 뒤집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 한 줄기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건 내가 마이너스를 빼내고 안 빼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사인 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y는 사인 x가 있었어요. 내가 얘를 y축 치행해버려. y축 치행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y는 사인 한 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 다음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2분의 파이만큼 하면 이제 y는 사인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해석하는 방향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어쨌든 얘가 평행 대칭 이동을 하면 사인과 코사인이 완벽히 겹쳐진다. 나서 얘가 성질들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똑같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은 한 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사인은 내가 정확히 할 수 있다. 코사인은 그냥 자동으로 거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너네 수원을 처음 할 때는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설명하면 다 소화를 어차피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원도 했고 수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너네가 나는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해는 충분히 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코사인 그래프에도 마찬가지로 주기 2파이고요. 대칭성 얘는 우함수야.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 기본 개형 기본 한 주기 이렇게 나 알고 있으면 돼요. 주기 이렇게 표준형 만들어서 절대값 1분의 2파이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야. 자, 좀 쉬었다가 우리 탄젠트랑 나머지 부분 좀 해봅시다.